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네, 마을 주민 99명 중에 22명이 암에 걸렸다는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주민들이 일찌감치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인근 비료 공장을 지목을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수차례 조사에도 이 공장과 암 발생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었죠. 그런데 어제 정부가 처음으로 이 비료 공장에서 나온 1급 발암 물질이 집단 발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이슈들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어제 환경부의 발표 내용부터 잠깐 보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융상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비료 공장 이름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암 발생하고 비료 공장하고 사이에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환경부가요, 2001년 이 마을 인근에 네. 이 비료 공장이 들어섰는데 이제 여기서 연초박이라는 물질을 원래는 퇴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것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네. 1급 발암 물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장전마을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공장인데 네. 이 공장이 들어선 다음에 이 마을 주민 99명 중에 22명이 암에 걸렸고요.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이렇게 집단 발병을 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아까 연초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초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이제 담뱃잎 생소한 찌꺼기라고 단어입니다. 합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 그대로 그냥 담배 잎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담배 천연 성분도 있지만 네.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천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썩혀서 퇴비로 쓸 수는 있죠. 발효를 네, 시켜서. 네. 그렇게 원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온 건조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온 건조라는 게 한 300도 넘게 가열을 하니까. 그러면 화학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예, 대량으로 담배를 피우는 거나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났었고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다라고 이전부터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제야 이제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연초박을 건조시키면서 연초박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화학물질이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다환방향, 족탄, 화수소류. 야,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간암, 식도암, 피부암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 해왔나요? 지금까지 2001년경에 지금 이 공장이 들어선 이후였었고요. 그때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굉장히 냄새가 고약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익산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악취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허용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게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고 네. 또 이게 암이 발생을 집단적으로 했다. 네. 사실 9분 중에서 22명이 암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실시간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이런 결과 발표가 나온 겁니다. 말마다 이게 뭐 지역별로 암 발병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99명 중에 22명이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발병률일 테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고통 호소해 왔습니다. 언론에 조명도 있었지만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답답함이 컸을 텐데 이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원에서 일하다가도 너무 연세하는 그냥 머리 아파 싶어 두려요. 2년 동안에 7명이 죽었다고. 돌아가신 양반 너무 불쌍하고 또 보고도 싶고
내가 돈 주고 살려올 수만 있다면 진짜 내 돈 다 들여서라도 살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사실 이제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안 걸렸나 보다 정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 가족분들은 억울함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계속 호소를 해도 비료공장이라고 지목을 했지만 계속 비료공장은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017년 최근에는 폐업을 했다는 거죠? 네네. 2017년 4월경에요.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때 주민들이 건강 영향 조사를 청원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가동이 중단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공장을 가봐도요. 네. 우리는 뭐 바닥, 벽면, 뭐 혹은 원신 집진기 등 공장 내부에서 계속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 장전 마을에 있는 그런 주택에 이렇게 쌓여 있는 먼지들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고 네. 주민들 말에 따르면요, 심지어 이 공장 직원들 5명도 암에 걸렸고 사장도 폐암으로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딱히 이 공장에서 이 배출된 발암 물질 외에는 이 암 발병에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 공장이 세워진 게 2001년이었어요. 네. 그 2017년 4월에 폐업을 할 때까지니까 그 18년 동안 정말 똑같은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렸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표현을 그냥 빌자면 시신이 부패할 때보다 더 심한 냄새가 송장 냄새. 예,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 뭐 밖에서 일을 하시는데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는데 그게 마을 전체가 그런 상황에서 18년을 그 안에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1년부터 그런 민원 제기를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고, 2009년도에도 비료공장 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18년을 쌓이다 보니까 이 공장이 얼마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5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도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제야 암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봤더니 맞다. 이거 발병 원인이다라고 제기가 된 겁니다. 중간에 지자체에서 수질 검사 같은 건 했다 그래요. 해도 그렇고 악취 검사를 해도 그렇고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기, 뭐 물 다 민원 제기가 있었던 거죠. 수질 검사를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질 검사를 하면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조건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 발암물질 나오냐 안 나오냐는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연초박이라는 거를 말리다가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면초박을 건조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비료 공장이 이런 식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걸까요? 근데 원래는 발효를 시킨다고 해요. 발효라는 얘기는 이제 약간 상온보다 조금 따뜻한 그런 환경에서, 거죠? 네, 그렇죠. 썩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급속도로 하고 또 이게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가열을 뜨겁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암 물질이 마구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뭐 간암, 피부암, 그리고 또 식도암 등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그 환경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측정을 하면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지만 그 안에 유해 물질이 계속 체내에 축적돼서 수년이 지난 후에 발각되는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공장에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결국 이제 연초박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한국 담배를 제조하는 KTNG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KTNG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KTNG 쪽의 입장은 우리는 이 연초박이라는 담배 생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적법하게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긴 구조들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좀 위험한 것이나 해로운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있고.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그 재료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있고 문제는 그 하부 조직에서 일어났을 때 본사의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그거는 다 법에 따라서 이게 매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KTNG가 연초박을 처음에 매각할 때 팔 때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 공장 자체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료도 만들지만 폐기물 처리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폐기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열해서 유기농 비료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럼 과연 KTNG는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KTNG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해야 결론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배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한테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비료 공장이 이미 파산했고요. 그다음에 회사 대표도 지금 사망한 상태고, 그러니까 소송을 내도 이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은 이게 지금 KTNG도 어느 정도는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전제와, 그다음에 또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뭐 익산시, 그다음에 뭐 전북도, 그다음에 정부 등을 상대로도 이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래 이 물질이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뜨거운 가열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고 그 경우 계속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고 하면 행정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은 네, 있습니다. 방지 지금. 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전마을은 사실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대표적인 곳이긴 합니다. 유해 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곳. 이게 근데 장전마을뿐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뽑아봐도 남원 내기마을이라든가 제주 서귀포시의 서광동리, 뭐 저 경남의 개동마을 이런 곳들이 꼽히는데요. 네네. 이런 곳들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아스콘 같은 것을 네네네, 생산한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폐기물 처리 소각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 옆에 뭐 다른 레미콘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공장들이 있는 곳 주변들이 네. 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돌이켜 보시면 그 사건도 쉽게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습기로 인한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질병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가습기 살균제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는데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을들에서 앓고 있는 질병이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병들이 네. 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공장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가 특히 이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러네. 이번에 그래도 정부가 이런 역학관계 관련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을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어떤 판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